요새 내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어. 하도 괜찮아서. 심지어 가격도 싸요. 경주까지? 일부러 원두 사러 옛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지난 지도 벌써 18일이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립언론 울산저널의 시사 파트를 맡고 있는 김정호. 성예린입니다. 네, 오늘은 4월에 치러지는 총선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되나 뭐 이런 걸 한번 같이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예민할 수도 있고 좀 민감한 정치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외면할 수 없는 게 또 정치 얘기잖아요. 그래,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까지는 아니고. 아, 토론까지는 아니고? 투표하는 거 좋아해요? 네. 한 번도 안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지금 제가 했던 게 2002년부터였거든요. 2002년부터는 꾸준히 했어요. 네. 제가 이런 나이 타로 나는 87년부터 투표를 했거든요. 네네. 87년 대선 때부터 네네. 투표를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투표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네. 서울서 울산까지 비행기 타고 와. 내려가서 투표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오. 자, 그만큼 네.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힘 네.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지들 마음대로 막 하고 있을 때 뭔가 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로 이렇게 우리 실력을, 우리가 가진 주권을 표시해 줘야 될 텐데요. 이번 선거가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는 마지막이다. 네. 그러면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간색이 될 가능성이 많고, 네. 윤석열 정부가 좀 신통찮다, 심판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파란색. 하늘색을 닮은. 요건 진보당. 네, 하늘색을 네. 닮은 파란색이라고 네네. 하죠. 네네. 파란색과 네. 그 하늘색을 적절하게 섞어서 네. 새 정당을 제가 한번 패션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굉장히 민주적이세요. 굉장히. 그럼요. 그렇죠. 제가 원래 보수입니다. 네, 진정한. 보수라는 게 네. 그 빨간색이라서 보수가 그쵸.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네. 그 다음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게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민족적이고, 네. 일본한테 나라 안 팔고. 네, 맞아요. 울산에 그 국회의원 네.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울산의 국회의원은 한, 둘, 셋, 네 명 아닌가요? 꼽아볼게요. 네. 남구가 2명이에요. 네, 2명. 남구갑, 남구을, 남구을. 그리고 중구 1명. 네. 그 다음에 울주군, 군. 북구, 아. 동구. 6개나 돼. 그러면 국회의원 총수는 몇 명일까요? 국회의원 총수요 200, 그러니까 전국으로 했을 때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국회의원 총수는 300명. 아. 네, 그 중에 이제 비례가 47석. 네. 네, 너무 그리고 많은데. 나머지는 지역구. 너무 근데 많은데.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정부 단위 조직에 국민들이 내 목소리를 이렇게 내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300명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월급 받는 공무원들 같은 네. 경우에는 선출로 뽑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걸로 내가 뭐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말 안 들을 거잖아. 네. 자기 인사권자한테 충성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일 안 하니까 저 인원을 확 줄여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많아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수가 좀 적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 수를 조금 더 늘리고 보좌관 수는 조금 더 줄이더라도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국장에 많이 반영되게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어떤 무관심을 막 이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아, 나쁜 놈. 네. 이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게 하면 누가 좋을까요?
그 기득권들, 그렇죠. 거기서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만 좋은 거죠. 그렇죠. 울산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 116만에서 네. 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80만 명으로 준다라고 해요. 네네. 이런 그 인구 위기. 네. 그다음에 지금 아리백 대응을 못해서 네. 울산에 지금 아리백 가입한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네. 지금 현재 울산의 국회의원들 현재는 요 색깔이 5분, 네. 파란 색깔이 한 분인데요. 이런 분들이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사실 걱정이 크거든요. 네. 퀴즈 그렇구나. 하나 낼게요. 네. 얼마 전에 본 기사인데 네. 경북의 구미. 네. 옛날에는 전자도시래 가지고 네, 막 맞아요. LG전자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던 도시잖아요. 뭐 몇 년 안 된 원룸 이런 네. 월세가 되게 싸대요. 얼마 정도 할까요, 보통? 저 얼마 전에 약간 부동산 그런 거 봤는데 월세가 그 35만 원인가 그런데 집이 완전 정말 아파트만큼 좋은 원룸인 거예요. 원룸인데 되게 너무 좋은 약간 그런 곳인데 그게 35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가 35만 원 정도밖에 안 하지?라고 했더니 구미래요. 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데는 아마 되게 크고 좋은 데일 되게 거예요. 좋은데, 예. 보통 15만 원에서 10만 원 요 정도 한다고 해요. 네네네. 이제 인구가 줄고 그 동네에 이제 산업이 공동화되면 네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울산도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가는 구미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구미 같은 경우에 네. 계속 특정 정당 네, 맞아요. 네. 지속적으로 지지했잖아요. 네. 그 공천권자에게 충성을 하는 거지 주민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투표권을 잘 행사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 잘하고 있는지 잘했으면 밀어주면 되는 것이고 못했으면 따끔하게 혼내서 네. 교체도 필요한 거죠. 맞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거는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한 약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공천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권자한테만 충성을 하면 표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국민들을 쳐다보지 않고 공천권자만 쳐다보는 이런 현상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구미의 LG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사실 어디로 수도권으로 다 옮겨갔잖아요. 네. 그때 누구라도 하나 제대로 나서서 이건 잘못된 거니까 막아야 네. 된다라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있었어야 되는데 되는데. 그걸 맡아서 해줄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무 그게 목소리를 내지 없으니까. 않는 거죠. 네. 자기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있어도 구미가 솔직히 좀 망해간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밥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제 울산 얘기 좀 할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울산 남구 갑을이 굉장히 최대 격전지가 될 거다. 뭐 이런 기사를 또 봤어요. 예, 보니까 지금 경선을 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약간 많은 후보들 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남구 갑이 5분이셨나?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 경선 자체가 굉장히 치열한 것이고 네. 지금 울산의 그 주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여당인 네. 국민의힘과 이제 야당인 네. 더불어민주당 네. 그리고 진보당 보다 네. 그리고 뭐 정의당이나 이런 그 다른 기타 정당이 네, 네. 함께 연합을 해서 네. 1대1 구도로 한번 선거를 치러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네, 네. 특별하게 조금 더 그 연합하려는 이런 네. 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여당에 네. 그 당 대표를 한 사람이 없잖아요, 울산에. 네, 그쵸.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여당 당 대표를 하셨는데 이제 물론 그 나가는 모습이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었어요. 네. 소탐 대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 이번 총선에 당신이 총대를 메고 뭔가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네. 왜 백의종군 이런 거 네. 이순신 장군이 아니니까 물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지역구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지키려고 뭐 하는 이런 걸까요? 조금 이제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네, 맞아요. 사실 시민들이 안 볼 것 같지만 네, 그런 거 다 맞아요. 보고 계신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왜 예전에 시장 하셨던 박명우 시장도 네. 같이 이렇게 네, 나오시려고 맞아요. 하는 것 같고 두 명이 단일화가 안 돼서
또 선거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모른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네. 기존에 이제 그 지역위원장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역위원장 하지 않았지만 또 이 친환경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네, 나오셔서 맞아요. 나온 후보들도 계시고 이런데 네.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그 박가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전략공천 전략공천이 있었죠. 네, 울산에. 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시민들이. 자, 이렇게 어떻게 선거 판세가 흘러갈지. 김기현 씨가 김기현 씨가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은 네, 일렀습니다. 김기현 전 당 대표님께서는 이제 울산에 나오려고 하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그 자기 표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막 쓸어 담기만 해도 되는 표밭이 쫙 있기 때문인데 제가 굉장히 이제 염려스러운 게 남구 갑을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울산에서도.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신인 사람이 나왔을 때 아무런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누군가 솔직히 우려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략공천이 말이 전략공천 좋은데요. 어떻게 네. 보면 위에서 내려 꼽는 거잖아요. 네, 네. 아, 정말 납득할 만한 네. 어떤 그런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정말 열심히 밭을 갈았던 네. 사람들은 나는 한번 경선의 기회조차 없는 건가? 네. 이게 과연 민주적인가? 또 이슈 파이팅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잘 차려진 밥상을 올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 자체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죠. 우리가 네, 맞아요. 주인인데. 전략 공천을 해서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딱 후보를 올렸는데 그 후보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그 직을 잃고 그 형을 살게 되고 뭐 그랬었어요. 그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면은 무조건적인 이제 전략 공천이 이제 뭐 이제 영입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모든 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오는 후보들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거고 어느 지역에서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염려를 전략공천 대상자는 의외로 검증을 되게 꼼꼼히 한대요. 그래서 그 검증 자체에는 이제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세부적인 것 좀 더 나가 볼까요? 네, 어떤 동구라든지 네. 뭐 북구라든지 네. 그 동구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두 분, 네, 두분 그리고 나오셨어요. 또 뭐 국민의힘당에서는 전 그 의원 네. 분 또 나오고 이러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단일 야권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이번에는 네. 조금 뭉치자는 분위기인 것 같은. 그러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기존에는 이렇게 분열이 돼서 득표율 30몇 %인데 요 색깔이 당선됐는데 네, 맞아요. 만약에 뭉쳐버리면 아마 좀 열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제가 네.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네. 그리고 울산에 또 노동자분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데가 북구잖아요. 네, 맞아요. 현직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은 의원이신데 네.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네. 거기도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예비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네, 네. 진보당의 전 의원님 네. 출마하셨고 네. 이게 단일화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갈라질 수가 네. 있으니까. 근데 북구가 이제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북구는 약간 진보 성향이 예전보다는 이렇게 많이 강해서 그나마 이제 항상 이제 약간 빨간 색깔은 다른 당이 이렇게 지난 지선 때부터였나요?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저는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그 빨간색을 가진 이렇게 그쪽 당에서 말 실수할까봐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굉장히 요즘에 이렇게 일을 너무 잘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또 거기도 이렇게 분명히 뒤집힐 수 있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요즘 그렇게 잘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민족적인 면에서나 뭐 행정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울산에 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북구 문제가 아니라 쟤를 밀어줄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 자동차 그 네. 납품업체들 네. 그 1차, 2차 벤더 이런 데들 보면 아리백 충족 안 돼서 네. BMW나 벤츠에 납품 못하는 회사들 많거든요. 이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고요. 네. 계약 취소당하거나 아니면 리포트 내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봐요. 네. 없잖아. 없으니까 이제 발주를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가가 뭐 2,500선에서 2,400대 초반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한국만 수직낙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기사 읽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네.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이 5년 토탈해서 네. 그렇게 많이 500억, 6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1년 반, 2년이라고 해요. 네. 2년 채 안 되지만 2년이라고 했을 때 이미 650억을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안까지 합치면 900억이 넘어요. 5년 내내 쓴 게 제일 많았던 사람이 600억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3년 만에 920억인가 이렇게 네. 쓰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나마 예산도 늘렸다라고 아까 기사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예산안 국회 통과한 걸 또 뭐 이렇게 늘리고 막 네. 이렇게 난리가 났던데 문제는 뭐냐면 나가서 잘하면 괜찮잖아. 안 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하러 갔을 때 거기까지 날아가서 조문 안 했죠. 네, 맞아요. 그다음 얼마 전에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했던 거 네. 29표인가 받았죠. 네. 바이든 날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바이든 들려요? 네, 저는 정확히 들었어요. 저는 아직 바이든으로 젊으니까 저 들린다고? 귀가 날리면? 네. 난 날리면 할래. 이거 위험하거든. 중요한 건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위험하거든이라고 네. 말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지금 거죠.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괜찮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네. 이런 얘기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비판하고 조롱할 그렇죠. 수도 있고 네, 언론의 자유와 그렇죠. 집회결사의 자유와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과학기술부 차관 중에 네. 여자 차관이 있어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과학 이쪽 비서관을 했고 이번에 그 네. R&D 예산 싹둑싹둑 다 자른 주역 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서울에 왜 타워 팰리스 있고 그 도곡동 있잖아요. 네, 네. 그 자기 집 근처 식당에서 네. 쓰기로는 9명이 먹고 네. 뭐 20몇만 원을 결제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에 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인당 식사비가. 네, 네. 저녁 때는 최저가가 98,000원이야, 1인당. 둘이 갔네? 둘이 가서 먹고 놀았네.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네. 그 앞전 정부였다면 네. 지금 동네방네 모든 언론이 떠들고 그렇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지적하지 않잖아, 이거. 제대로 된 이거 언론이 지금 네. 제가 얘기하는 걸로 처음 들은 아마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실이 이렇다. 맞아요. 근데 사람들 봤을 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왜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그런 거 막 해서 통해서 그것만 이렇게 잘못된 뉴스만 보고 하시다 보니까 뭐 그러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정말 쇼츠 같은 데 댓글 달린 것만 봐도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가짜 뉴스나 뭐 이런 거를 보고 그걸 맹신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것만 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은 공영방송이나 뭐 그런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메이저 이제 방송에서조차 제대로 된 기사를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짜 뉴스들이 다 퍼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 근래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목에 칼이라고 해야 되나 검이라고 해야 되나 양쪽 날을 갈면 검이고 한쪽 날이면 칼이라고 한대요. 이게 원래 칼이었던 걸 양쪽 날을 갈아서 사실 목이 가장 위험한 부위거든요. 여차했으면 아마 즉살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인데 그 사건 일어난 날 다음 날이었나 제가 미장원에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네. 남성 전용 미장원. 뉴스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네. 뉴스를 보고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찌르신 분이 깜빵에 가면 네. 맞아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리 깎으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좋아 죽을 수도 있지. 네. 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진짜 죽이려고 막 들 만큼 이렇게 서로 혐오하고 되고, 막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잘못됐잖아. 그럼 잘못된 거죠. 당연히 잘못됐기도 한데 그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연민의 정이라든지 걔 가서는 안 될 텐데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지금 보면 그렇게 찔려서 뭐 이런 뉴스는 간데 없고 헬기 왜 타고 갔어? 네. 모든 언론의 보도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언론이 열심히 보여주는 대로 혹시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그러면 네. 이 언론들이 마음대로 막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면서 그냥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어느 순간 혐오가 됐다는 건 그 사람한테 누군가 사주를 했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세뇌를 시켰던
그 사람이 그 어떤 극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혐오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정치가 어떻게 보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도 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구난방 방송이지만 다시 울산으로 돌아와서 네.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울산이 예전에는 그래도 공업도시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울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굉장히 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일가족들이 이제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정 경제라던가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가족까지 이렇게 같이 할 정도면 그렇다면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냥 자기들 입속 챙기기만 지금 급하고 원래도 그래왔지만 조금 더 심해진 게 아닌가. 전 세계 경제가 그럴 때 우리 더 내실을 다져서 뭔가를 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친환경 뭐 약간 그런 걸 해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그냥 입속 챙기기에만 급급해서 그런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흘러가는 트렌드를 네. 알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조선 구한 말에 나라를 뺏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본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했고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됐든 뭐가 됐든 해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네. 알려는 노력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시기를 놓쳤고 그건 결국에 나라를 뺏기는 어떤 그런 반작용까지 낳게 됐는데 네. 그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 전 세계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네. 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제일 큰 게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인류가 불을 발견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름. 석탄에서 석유로 이렇게 그렇죠.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지금 재생에너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큰 흐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네. 끌려갈 것인지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뱉은 말이 있어요. 뭐 친원전 네. 좋아 빠르게 가. 그 정반대로 달리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의 트렌드하고 정반대로 달리고 있으면 울산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정당 색깔에 상관없이 네. 울산 지역의 이익에 복무를 해야 된다. 네. 우리 울산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대비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같은 정당이더라도 과감하게 할 얘기하고 그럼요. 새롭게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이라야 네. 다시금 지지를 받게 되겠죠. 네. 비록 이 색깔에 출마를 한다 손 치더라도 네. 울산 경제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꼭 짚어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 뭐 되게 크게 막 빚을 지고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왜 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 부동산 문제도 그랬고 이래서 그때 무리하게 대출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가정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경제라도 좋으면은 뭔가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경제는 경제대로 지금 파탄 나 있고, 그러니까 국가 경제도 그렇고 가정 경제도 그렇고 지금 다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팎으로 다 힘든 것 같아요. 삼산 뭐 특정 지구 이런 데를 제외하고 저녁 8시가 되면 네, 썰렁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소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엄청나게요. 사람들이 뭐 쓰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쓰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난방비하고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엄청나게 오른 거 아세요? 부자 감세를 계속 네. 하잖아요. 지금 올해 세수가 100몇십조가 빵꾸가 나서 네. 한국은행에 계속 빌리고 있어. 한 해 예산이 600조 조금 넘는데 100몇십조를 빌린다는 소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 돈은 써야 될 것이고 누구한테 돈 걷겠어요? 우리한테 국민한테. 일반 서민들한테 그쵸. 삥 뜯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누가 제대로 짚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주고 네. 얘기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독점 언론들, 네. 조중동을 위시한 이런 애들은 뭐 이런 한전이 얘기 하지 적자는 않는다고. 한전이 적자라는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민영화하려고. 너 어이가 없어. 빡이 쳐가지고 또. 아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생활 그러니까 살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데 예민해지더라고요. 막 추웠으니까 그 도시가스 이제 그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고 싶은데 애들이 키우니까 근데 그렇게 틀지를 못하고 조금 춥게 해서 사실 지내기도 제일 큰 하고. 문제는 요 근래에 가장 핫했던 건 뭐냐면 이제 의료보험 있잖아요. 네. 의료보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그 누구 밑에 이렇게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거 이제 해당이 안 돼서 이렇게 네. 튀어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그대로 냈는데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알고 보면 이제 누구 어머님 네, 뭐 네. 아버님들 이렇게 그 일하시는 네. 그 노동자 밑에 이렇게 편입돼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맞아요. 독립돼서 이렇게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료보험 자체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 네. 재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을 깎아주니 네. 뭐 밑에서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네. 큰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 어느 대주주가 주가 오르는 거 싫어하는 대주주 주가 오를래 내릴래 이러면 당연히 올라야지. 오를 그러니까 만큼 지금 세금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지금 상속세 이거를 나중에 깎아주려고 지금 밑밥 가는 건가요? 이게 이 사람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봐요. 네. 그런 그 대기업 재벌들의 어떤 그거는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일반 서민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 아까 해외여행 너무 자주 간다고 네. 그랬죠. 그리고 아무것도 성과가 없었다고 네. 그랬잖아. 김건희 씨가 디올백 이렇게 네. 들키고 나서부터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맞아. 예산은 지금 뭐 또 몇백억 이렇게 해놨는데 쓰러 가야 윤석열 된대. 대통령도 해외 순방을 적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라도 좀 절약해서 네. 근데 그거 절약해서 우리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죠. 또 다른 식으로 해서 뭔가 할까봐. 제가 이런 말을 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둘째 아이 교복을 맞추려고 아침에 이렇게 딱 가는데 공업탑 쪽에 그 굉장히 이제 현수막들이 지금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보더니 엄마 왜 이러면서 그랬더니 저는 이제 저렇게 국내힘 이렇게 후보들이 나와서 그 하면 다 약 파는 걸로 느껴져요. 이러면 빵 터져서 왜라고 했더니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일을 잘한 뭐예요?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라고. 요즘 아이들이 네,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애들한테 가장 큰 욕이 네, 윤석열 같은 그거래. 네, 그리고 서울의 봄을 안 보면 너 전두환 지지자야?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게 너무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데 싫어서라기보다 네, 잘하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네.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뭔가 해서 주가는 주가대로 끌어올려주고 네. 서민 경제는 서민 경제대로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뭐 지역 화폐 다 없애버리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대로 이렇게 쭉 가면 과학기술 예산 다 자르고 네. 지역 화폐 발행 다 없애버리고 부자는 감세해서 세수는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 복지에 쓸 돈 없고 없고. 일본에서 심어놓은 첩장가 그쵸.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니 보통 한 가지 정도 망가뜨려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전체를 모든 다 거. 망가뜨리고 있어. 네.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게 선거 걱정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 색깔로 나오신 네. 분들 네. 윤석열과 차별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아요. 스스로 자기네들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듣겠어요? 야당 말 안 듣잖아, 이 사람이. 그럼 여당이 혹시 당선되면 네. 당당하게 좀 얘기하고 울산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네. 지금처럼 하면 울산 난리 난다. 네. 그럼 결사항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울산 지역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네. 그냥 윤석열이 시킨다고 네. 꼬붕처럼 따라하면 술친구도 있죠. 네. 꼬붕처럼 행동하면 네. 시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서울의 봄처럼 네. 큰 저항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엔 총선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갑자기 화가 나서 그만하고 싶어. 저희 오늘은 여기서 이제 더 과열되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지켜봐 주시는 시민 네. 여러분. 네. 아마 마음속에 생각해 두신 후보가 있는 분도 계시고 네.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울산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정말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나마 겨우겨우 버티고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권력 이거 정말 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잘 알려야 돼요. 네, 맞아요. 우리가 좋은 길로 가려고 그러면 좋은 거 자꾸 권해야 되잖아. 어떤 상품을 권할지 네. 함께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거 해야 될 시간이지. 이번엔 저희 둘밖에 없으니까 제가 조띠꾸알 하면은 만관부 해주세요. 네. 자,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항상 건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또 일교차가 좀 있다 보니까 또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항상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띠꾸알 제가 다 해야 되는구나. 조띠꾸알 만관부. 만관부. 네, 여러분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